오늘은 이제 소그룹 네 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소그룹이 무엇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려면 어떤 단계 이렇게 과정이 있죠. 마음을 열고 친숙하게 다가가고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또 서로 경계심을 풀어놓고 진실하게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려면은 이런 처음에 낯선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안정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안정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갈등기 거쳐서 안정기 거쳐서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번식기,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눠야 될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이 지식 어떤 이해 수준 이것도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르죠. 결정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향이 어떤 사람은 주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 왜 말을 잘 안 하지? 왜 저 사람 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할까? 저 사람 왜 안 웃고 저렇게 차가울까?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좀 왜 이렇게 좀 붕 뜬 사람처럼, 들뜬 사람처럼 말도 많고 행동도 오바가 심하고 왜 저러지?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일을 할 때 막 주도적으로 통제를 해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혼자 막 뭐든지 다 결정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크게 MBTI는 16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행동 유형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디스크라고 그래요. 디스크. DISC 그래가지고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 이래가지고 네 가지 기질을 이제 분석하고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향과 함께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또 알고 있는 레벨이 있잖아요. 요걸 대충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도 그렇고 또 소그룹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상대방은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제거리가 그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알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경험한 것,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에는 이제 공감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주 엄격하게 자랐어요.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당하면서 자기 표현을 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심지어 억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막 밀어붙이면은 그 사람은 자라목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서 말 안 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한다, 대화를 한다, 나눔을 한다, 또 관계를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대화한다는 것이 같은 친구들끼리 살아온 친구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사실 대화하는 수준 보면은 뭐 농담 반, 이 진담 반 섞어가지고 주제도 없이 횡설수설하는 대화지, 정말 진실하게 어떤 그 주제를 놓고 깊은 나눔과 토론을 하는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익숙치 않아서 조금 대화 좀 깊이 들어가면 서로 주장이 달라가지고 갈등 만들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친밀해져서 막 이렇게 사람과 친밀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거다. 이번 주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하는 훈련, 곧 대화하는 훈련, 서로 공감하는 훈련.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유롭게 어떤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를 자꾸 정답을 찾아서 대화하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느껴졌고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진 것 내가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말했으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야,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아, 나는 이쪽 면만 봤는데 저 사람은 저쪽 면도 보는구나. 그래서 이쪽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 면도 있구나. 위에서 보는 면도 있고 밑에서 보는 면도 있구나. 이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강요하고 이래야 돼. 내가 이렇게 보거든. 너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너도 이렇게 이해해야 돼. 라고 강요해서 사람을 몰아세우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다 하나님이 고유의 경험과 은사와 성향과 또 이해 수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분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분수. 각자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있다는 말은 각자 레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등급으로 매기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 조금 이해 수준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조금 덜 겪은 거고 나는 또 많이 겪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줘야 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줘야 된다. 누구는 강한 자가 있고 누구는 약한 자가 있잖아요. 누구는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율법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고 1세기 당시로 돌아가면 율법주의적 신앙을 했던 사람은 율법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보든지 뭘 생각하든지 항상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음식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거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인데 이래가지고 안 먹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 사고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 아예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고요.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거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 제사 드리는 음식도 덜커덕 먹었어요. 근데 율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부정한 음식을 왜 먹지? 이래가지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판단하게 되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율법적 사고가 없는 이방인은 아니 그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그게 뭐 그 중요해? 이렇게 되면은 둘이 대립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서로 받아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게 로마서 12장의 분수에 대해서 14장 15장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나처럼 만들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와 각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각자의 서로의 경험과 각자의 체험과 각자가 받아들인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향도 이해를 해야 된다. 행동 유형 성향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도적인 사람은 배려를 해줘야죠. 신중한 사람이 말을 잘 안 할 때, 안정적인 사람이 꾸물꾸물할 때 답답하다고 막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니까. 주도적 성향처럼 못하니까. 또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너무 나대지? 하는 거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뭐. 저 사람은 내가 못하는 주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 너무 막 수다만 떨고 막 너무 막 말이 많고 행동은 안 하고 뭔 일 있으면 쏙 빠져나가고 재미있을 때만 와서 하하호호만 하고 왜 저러지?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질이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신중한 사람은요 매사에 분석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막 감시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감시하고 계산적이고 이렇게 자꾸 타산적일까?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 성향이에요. 그래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합시다 라고 주도적인 사람이 선포를 하면은 그 일을 꼼꼼하게 설계하는 신중형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설계한 것을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어떤 일을 진행시켜가는 안정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그 일이 축제가 되게 하고 그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는 사교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화가 이루어질 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지, 주도형끼리 모아놓으면요 싸워요. 안정형끼리 모아놓으면요 말을 안 해요. 신중형끼리 모아놓으면요 서로 막 경기하다가 막 머리 아파요. 이 사교형끼리 모아놓으면요 막 떠들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지금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향이 다양하면은 통제도 되고 또 누가 끌어주기도 하고 누가 또 절제시키기도 하고 또 누가 이렇게 방향성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모임이 조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나눔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나 같지 않다. 다 다르다. 그리고 다른 점을 나쁘게 보지 말고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상대방이 그 성향에서 감춰진 것들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신중형이 한마디 할 때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거다. 사교형이 10마디 한 것보다요 신중형이 한두 마디 한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안정형이 말을 안 하고 씩 웃지만 그 사람이 뚝심이 있어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고개만 끄덕거려 주는 것도 고마워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 동의해 줄 때 감사하고 주도적 성향이 뭔 일을 막 주도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그 사람만이 해줄 수 있으니까 고마워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이 수준을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각자
이제 경험이 다르고 알고 있는 게 다르고 들은 게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르니까 이것을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 사람이 레벨이 있다. 나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각종 경험들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과 신중한 사람은 조금 절제가 필요하고요. 또 신중한 사람은 조금 자기 마음을 열어서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안정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임이 각자 경험하고 받은 것들을 풍성히 내어놓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눠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소그룹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대화할 때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눔을 하든 또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나눔을 하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나눔을 하든 좀 더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서로의 뜻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또 서로를 도와주는 이런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또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또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